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우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던 당산이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9일 물레동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로 이전하겠다는 서울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레동 주민분들을 비롯한 영등포 주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여 년 동안 모두가 함께 정말 열심히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영등포 구청장 그리고 서울시장의 결정으로 이전 결정이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물레동 제2세종문화회관 추진에 함께하고 그 경과를 지켜봐온 저로서는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막지 못한 영등포 구의원으로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본래 건립 예정지인 물레동으로 원점으로 돌려놓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두 분의 동료 의원님의 구전 질문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김지현 의원 구전 질문에 끝날 때 마이크가 잠깐 켜졌는데 곳곳에서 원성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회와 구청이 협력해야 되는 관계인데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새내기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을 위한 또 주민 염원 사업이 당파적 정쟁의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레동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사업도 아니었고 국민의힘의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영등포 주민 여러분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정쟁의 대상도 아니었고 정쟁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구의원을 하기 전 국회 보좌진으로 일하며 오랜 시간 다양한 영등포 현안 해결을 다뤘었고 또 의회 그리고 구청과 실무회의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의회나 구청은 주민을 위한 일에는 정쟁이 아닌 한 목소리를 냈으며 예열을 떠나 협치의 정신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선 8기가 들어선 직후부터 수많은 자금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협치는 사라지고 갈등, 충돌, 대립, 반목만이 남아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저 또한 영등포 구의원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협치의 상징이었던 우리 영등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마 많은 주민들께서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작금의 사태를 확대시킨 책임 소재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약속이란 공직자의 최소한의 기본이자 자세입니다. 하지만 최우건 구청장은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인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직업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우건 구청장은 약속을 저버리면서 정치 혐오만 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제2세종문화회관 작금의 사태를 보고 최우건 구청장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으로 처음 당선된 새내기 구의원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려운 민생 경제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과 의회가 희망은커녕 혼란과 절망만은 안겨주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구청장이 독단적 행정에 경고를 보냅니다. 구청장 나와주십시오. 구청장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오늘 아마 5분의 의원께서 구조질문을 하실 텐데요. 또 처음에는 그 본회의 개의할 때는 또 수많은 분께서 또 5분 발언하셨고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조질문을 5분이나 하신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조질문에 나선 것은 구청장의 독단적 행정이 낳은 결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월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그리드 사업의 일환으로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공원으로 이전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멀쩡한 여의도공원을 축소시키고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영등포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 축소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이제 여의도 공원 재구조화 사업을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그 발표를 보면 국제적인 도시 문화공원을 만든다. 문화공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실제로 아시겠지만 태극기 광장이라고 있죠. 가운데. 굉장히 느릅니다. 조선시대 당시에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들 다 녹지로 할지 어떨지 아마 재구조화 사업 관련해서 하면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여의도 공원 축소시키고 JS존 문화관 여의도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거기에 녹지 대해서 축소 부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시는 겁니까? 일단 물레동 부지를 되돌려주고 이렇게 시유지로 간 거, 그다음에 법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던 그거를 해소시킨 거 대단히 저는 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영하십니까? 네. 예. 서울시에서 여의도 이전 발표를 한 3월 9일 영등포구에서 서울시의 여의도 공원의 제2수준 문화가 건립 추진을 환영이라는 언론 보도를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저는 영등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구민이죠. 예. 정책 결정은 누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죠? 정책은 뭐죠? 그 아까 세종문화회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거기를 어디서 할 건지 어느 땅에 할 건지 아니요, 얼마 짓고 할 건지 제1세종문화회관이 아니라 구청의 어떤 집행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숫자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이제 의회하고 같이 하고 또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해서 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하는. 그렇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동의하시죠? 그럼. 일부 주민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구청장이 여의도에 살고 있어서 여의도로 옮기는 것이 아니냐. 여의도 구청장이냐 영등포 구청장이냐. 또 이런 말씀도 들려요. 여의도구 분구까지 검토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 영등포 구민의 구청장이죠. 네. 그렇죠? 지역구 그러니까 선거구도 당연히 영등포구 전체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의 사당을 세종으로 이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김민석 국회의원님은 세종시 의원입니까? 그거는 아주 절저치 않습니다. 지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좀 꺼내시는 건가요? 같은 경우이지 않습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은 여의도 구청장이 아니라 영등포 구청장이다. 그럼요. 그것을 많은 주민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영등포 겁니다. 구의 전체 근데 갑자기 뭐 김민석 국민 의원님 전체를 얘기를 다 왜 보는 나오시는 거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외에는 무시하고 국민의 의견은 묵살했는데 또 구청의 주요 요지도 두루 경험하시고 수십 년간 행정직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 환영이라는 언론 보도 자료 부끄러지 않습니까? 저는 역사에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 선거가 아니고요. 최소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씨를 뿌리는 구청장이 알겠습니다. 되고 싶습니다. 최소한 그 영등포 구청장이라면 그 제2세종문화회관 이전으로 실망하고 계시는 물레동, 뭐 도림동, 영등포동, 당산동 주민들께 사과를 하고 이분으로 생각하서라도 환영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과 반성커녕 주민들 가슴에 두 번 묵직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두 번째 업무 보고 행정사무조사 특위 때 그 언론 보도에 대한 보도자료 원문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돌아오는 답변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을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검토해 보겠다 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 제가 모릅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검토해보겠다는-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알아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예. 그건 하여튼 제가 이 최대한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의원님께 드릴 수 있는 자료면 당연히 드려야 되죠. 보도자료 그렇지? 원문입니다. 예, 그 나중에 제가 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오래 근무를 해봤고 국정감사들 정부 대상으로 자료 요구도 많이 했고 그 자료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같은 황당한 답변은 처음 들었습니다. 검토해 보겠다니 단순 보도자료 원문인데요.
제가 우리 구청 공무원들 자료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 판단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리한 자료가 아니고 단순한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최대한 그 의원님들 의정 활동하는데 그 최대한 뒷받침이 되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이것은 다해서 구의회를 기만하는 뒷받침하겠습니다. 발언입니다. 새로 작성해야 되는 자료도 아니고 뭐 사생활 침해가 있는 자료도 아니고 뭐 수사 중인 사건도 아니고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자료도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자들한테 뿌려진 그 보도자료 원문을 달라고 하는 건데 검토하겠다였습니다. 이거는 주민의 대표기관의 의회를 기만하고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감사 및 조사권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법률 위반이고요. 구청에 이 같은 행태에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지고 제 책임을 지고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란 주민에게 권력이 있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주민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행정부의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기 위해 자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고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또 우리 구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에서 불성실한 자료 요구나 또 증언을 거짓 증언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까지 가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중대한 사안에서 서로 건설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건데 검토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사과해 주십시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하실 의향 없으시고요. 일단 전후 사정을 파악해보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내려가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잠시 올라와 주십시오. 국장님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돼가지고 이미 저희들이 언론사에 배포했고 언론사에서 원문 그대로 게재가 돼 있으니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제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인가요?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내려가 주십시오. 국장님 다시 올라와 주십시오. 다르게 궁금해 하는 주민들의 말씀도 많이 있으시고 해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주민들이 몇 명을 만났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구체화 수치화하기에는 비생산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항이 아니니까 또 공약사항을 뒤바꾸는 것이고 또 규모가 큰 사업이고 예산도 들어가고 주민들의 기대가 10여 년 동안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취합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여의도 이전을 구청장님께서 11월에 요청하셨으면 투명한 절차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주민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현 구청장은 실내 행정과 거리가 아주 멀어 보입니다. 거기 전형적인 제가 여의도 이전을 밀실 행정의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표본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질문 드리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시간 충분히 드리고 있잖아요. 부족하신가요? 그리고 지난 구전 질문이죠. 12월 13일입니다. 그때 제가 구청장님께 구의회와 상의하고 그때 구청장님이 구의회와 상의하고 구민의 뜻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의회 상의하셨습니까? 저희가 구의회에다가 토론회 하자고 네. 시정 질문 때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금년 초에도 공문으로 또 다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문 답이 왔는지 혹시 알고 계시죠? 공문을 보내셨나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토론회 토론회를 하자고. 의장님께 여쭤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토론회를 하자고 공문을 보내셨고 네.
저도 봤습니다. 근데 너무 이 토론회가 맞는 것이냐, 좀 충분히 생각을 하셨다면 토론회 제안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인데 정녕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들으려고 했다면 토론회가 아니라 공청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든 공청회든 다 가능하겠죠. 네, 토론회는 승자독식의 방식이거든요. 소수 몇 명의 전문가들을 남겨놓고 여기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데, 공청회는 많은 주민들이 함께하고 또 공통점을 찾고 합의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는 구의회와 같이 토론회를 하는데 성자 독식 이런 건 없습니다. 합의하고 그런 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토론회는 제한된 수의 참가자로 제한이 되지만 공청회는 더 많은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저는- 많은 주민들의 네.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공청회가 적절하다는 조금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공청회를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제대로 된 그렇죠? 그런 거가 좀 사실상 다른 사례를 보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토론회를 하되 미리 구 홈페이지나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달이든 보름이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취합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를 해서 그걸 가지고 토론회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그런 얘기죠. 비판에는 귀를 막고 싶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립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여의도 재구조화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 있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구전 질문 때요. 그때 구청장님은 사실이 아니다, 모르겠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의도 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구조화 방안 관련해서. 여의도 공원 재구조화요? 예.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고 옛날 그 뭐죠 그 작년 어지 취임 총과 이럴 때는 몰랐습니다 전혀. 네. 1월 달에는 요청을 하셨고요. 뭐에 대해서 요청을 해요? 여의도 이전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고. 여의도 이전에 대해서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으십니까? 장소 부지를 이전하고 어디 정하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럼- 영등포 관내에 있는 시유지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영등포 공원 그러니까 같은 데도 있다. 여의도 그러면 이전에 여의도 공원 이전에 요청한 적은 없고 그렇습니다. 재검토 요청을 11월 달에 하신 늘 거고요. 우리 제가 그랬죠. 1+1 정책. 그러니까 그걸 그렇죠? 요청을 하신 거죠.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시유지 위에다가 그걸 해라. 그게 그러니까- 좋다라고 끊임없이 언론 인터뷰든 주민 간담회든 시정 연설이든 다 계속 얘기해 왔죠. 그런 걸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서울시에 전달을 했겠죠. 그러니까 11월 달에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에 세종문화회관 재검토 요청을 한 것이죠. 제가 직접 한 건 없습니다. 직접 안 하셨나요? 네. 정무라인을 통해서 전달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무라인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해당 부서 실무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쭉 합니다. 지금 말씀에 대신에 대해서는 쭉 책임을 질 수 말씀하시는 있는 이런 것이죠. 부분들은 저도 시에 가면 여러 가지 1+1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무슨 여의도다, 알겠습니다. 영등포 공원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영등포 구청장인 최영훈 구청장이면 주민 여러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다, 또 구의와 상의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의견조차 상의조차 하지 않은 시점에 이미 구청장 의견이 아닌 실무진에서 그 검토 요청을 했다. 법적으로 것이죠.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1+1이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일관되게 주민들의 얘기했습니다.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지 그냥 요청한 주민들 거잖아요. 많이 만났죠. 그건 뭐 인수위 때도 만나고 그다음에 그 뒤에 간담회도 많이 하고 저 뭐 동도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쭉 들어보면은 네. 제가 구체적으로 이걸 다 되게 기억 스토리를 못하고 잘 굉장히 쓰시는 것 같아요. 무슨 스토리를 쓴다는 겁니까? 전혀 사실관계가 지금 순서적으로 발생 시기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이것은 최호건표 허구 소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2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 공원으로 이전을 결정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물레동 주민들께 또 물레동 인근 주민들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자, 세종문화회관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영등포구 전체 다른 구가 아니라 이거는 이 서남권에 필요한 문화 인프라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게 양천이나 구로나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제공량은 영등포에 있으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네. 문화도시 영등포를 만드는데 좋고 만일에 이 구유지 위에 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은
또 해소를 해야 된다. 그건 행정의 문제고 법의 문제입니다. 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죠. 네. 예. 충분히 드렸죠 시간. 예.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뭘 사과를 하라는 겁니까 지금? 서울시가 결정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레동 세종문화회관- 인근 주민들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레동 인근 주민들이 제2세종문화회관이 물레동에 건립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3월 9일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그 이전에 영등포 구에서도 재검토 요청을 했고요. 또 환영이라는 언론 보도를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자, 10년 전에요. 이게 아마 그 김영주 국회의원님 이런데 쭉 하신 언론 인터뷰를 보면 10년 전부터 그 어떤 문화 인프라에 대한 걸 추진을 해왔다. 공약이 그렇다 이렇게 돼 저는 있는데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뭘 물었습니다. 사과를 해야 되는지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 그때 당 10년 전부터 물레동에 우리 구민을 위한 문화 인프라 시설을 알겠습니다. 하겠다. 그게 알겠습니다. 김영주 국회의원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문화 시설 해드리겠다 이런 것들을 내고 주민 의견 수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적인 대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부총장님. 부탁입니다. 물레동 건립 예정지 구유지가 공식적으로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모릅니다. 아마 계략적으로 한 수천억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고요? 현실적인 가격. 대략적으로만 공시지가는 모릅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 하시고 네. 소식지에 그렇게 기재를 하신 건가요? 국민들에게 뿌려진 소식지에는 수천 원의 재산을 되찾았다라고 기재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아마 수천억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한 거죠. 따로 뭐 구체적인 따로 뭐 자료나 조사를 파악은-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조사를 안 하셨습니까? 네. 그 사전에 무엇인가를 얘기를 할 때는 좀 자료 조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약권 관련도 그렇고 지금 모든 죄다 지금 입 밖으로 지금 꺼내놓기만 하고 자료 조사는 안 했고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만 계속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우리 행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기서 생각합니다. 말하는 수천억이라는 거는 많은 정말 국민의 재산을 되돌려 받았다. 그게 방점이 있습니다. 그 영등포 국민의힘 영등포 갑 당원 협의회에서도 현수막이 걸린 것을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참 다행스럽습니다. 이게 당파적 정쟁의 도구로 쓰여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점 항상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당도 저 당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당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20년과 2021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의결 사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영등포 구청과 영등포 구의회,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는 이 사안에 대해서 모종의 거래를 한 것입니까? 저희가 땅을 뺏긴 것인가요? 사실상 국민의 재산 그때 당시에 제가 주장하는 그겁니다. 서울시 땅이 어디 있냐 하면 물레동 땅에 8배나 큰 영등포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종문화회관 유치를 하고 지었으면 그 검토를 왜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날 같은 이런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생기지 않죠. 이 국민의 땅은 그대로 우리 국민을 위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멀쩡한 서울시 땅 조선시장 때 현금 1,000억 주고 산 영등포 공원은 가만히 놔두고 우리 여의도 국민의 공원이요? 땅에다가 이 정책 결정을 한 건 여러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가 쭉 얘기를 해오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때 것들이 당시에- 서울시에 전달이 됐겠죠. 그때 당시에 구청과 구의회, 그때 당시에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는 그런 문제를 조금 발견하지 더 법적으로 자 못했던 그때 거네요. 당시 내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우리 유성룡 구의원님 계시죠?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속기록 보셨나요? 거기 그러니까 보면 저희가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러 5년간 만에 이렇게 뒤에 되면 다시 또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여러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재산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무슨 이익이 있냐부터 해가지고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고 우리 2020년도 6월 달에 요 유성룡 의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다 거기 나와 발견하지 있습니다, 못하는 이미. 것을 구청장이 발견하셨네요. 제가 나중에 저는 뒤늦게 와서 그걸 보고요. 서울시 의회도 그러니까 꼭 그때 갔습니다. 당시에 영등포 구청장,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 그때 당시에 영등포 구의회와 서울시 의회에서는 이 관련돼서는 문제점을 찾지 못했는데
그걸 부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문제점을 저는 찾았다. 검토를 법적으로 제대로 했어야 됐다고 보고요. 서울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년도 2월달에 이세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그랬어요. 구청장님, 네. 아까 그분 말씀하셨죠? 이세열 네. 그분 발언 저도 봤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과거 서울시 자료를 살펴보니까 무상사용 협약서를 작성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명문화를 시키겠다라고 서울시에서 얘기를 했는데 구청은 비협조적으로 나왔습니다. 비협조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입니다.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2월, 4월, 6월, 8월 협조요청 및 실무자 회의를 진행했는데 구청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고요. 저건 제 전임자 있던 시절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에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에 예를 권한은 들어서 우리 전성관 의원님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잠시만요. 여기 아까 다른 동료 의원님한테 답변한 건 너무 비슷해요. 그 부분은 좀 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권한이 말씀하시고, 없다 그런 얘기. 예, 권한이 없다. 네. 5년간 재심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 되지요, 당연히. 예, 그런데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실제로 성북구에서 알겠습니다. 그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지금 제기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서울시에서 결국은 성북구 땅에다가 지은 서울시 시설, 성북구 땅을 토지 교환 방식으로 유상으로 서울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한 사례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 물레동 부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 알겠습니다. 문제는 될 것이다. 자, 무상사용 협약서 관련해서 그때 제때 처리했다면 이런 혼란과 이런 여전히 국민들의 문제는 분란은 남아 있습니다. 불씨는. 질문 안 드렸어요, 부장님. 또 우리 지역에 미치는 피해 또한 이토록 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제가 줄곧 주장하는 것이 정당을 떠나 전 현직을 말로난 총체적 행정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리문화시설 관련해서도 서울시에서 뭐 예산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저번에 이제 기자 회견 때 그 제2세종문화회관 이제 부지 이전 관련해서 할 때 그때 언급이 됐고요. 그거는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들, 지역의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든 어디든 그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갖춰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MOU 협약서 맺으셨어요? 무슨 MOU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이게 불과 하겠다. 몇 주 전에 서울시가 그 땅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민 의견을 들어서 어느 규모로 어떤 내용의 공간을 설계를 해서 얼마가 들 것인지 그걸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해야죠. 최선을 그러니까 다해서. 장담하시는 거고요. 구청장님은. 예? 구청장님은 서울시에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장담하시는 겁니까? 장담이 아니라 그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을 해야죠, 당연히. 발표는 했지만 아직 결정된 건 하나도 없고요. 그건 앞으로 이제 해 나가야 할 일이죠. 뭐 수십억 원이 들어올지 뭐 1억 원이 들어올지 5천만이 들어올지 아니면 예산 지원이 없는지 일단 서울시가 그냥 발표를 따질 수 했겠습니까? 없는 그렇죠? 문제죠. 네. 그 문제도 그렇고 또 본인이 또 이제 줄곧 얘기 들었습니다. 공약 관련해서. 공약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제2세종문화회관 못 짓겠다. 근데 공약을 이제 파기하면서까지 여의도 공원으로 이전한 거잖아요. 공약 파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박현우 의원께서 공약 파기 인정했다고. 그러니까 단어를 이렇게 공약을 그 아까 매니페스토 포함해서 실제로 제가 몰랐던 알겠습니다. 그걸 보니까 실현 방안을 새롭게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공약 파기인지 아닌지는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그건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리문화예술회관도 또한 지금 자료조사 뭐 어떤 것도 다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일단 주민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안심을 좀 시키려고 좀 하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제가 좀 보니까 공약도 지키지 못했는데 구리문화예술회관은 짓겠다. 서울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오겠다. 주민들이 신뢰할까요? 자, 이 공약을 제가 변경하게 된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했듯이 법적으로 5년밖에 안 되는 그 옆에 있는 영등포 공원 같은 데 지을 생각을 그 당시 못했던 검토를 못한 여의도공원.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뢰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군들 공약을 안 지키고 싶은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구청장이 있겠습니까? 그게? 예, 그때 제가 당시에는, 보니까 예. 근본적으로 검토가 덜 됐고 예, 검토가 덜 됐다는 근본적인 거죠.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유승영 의원님도 2020년 당시에 서울시의회 아까 그 이세열 의원님도 똑같이 지적한 그거를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의 주문한 명령은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동의하시죠? 네. 제가 주민들을 만나고 직접 들은 내용에 대해서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가능성 깊이 잘 새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제가 생각하는 정치란 그런 거 같거든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목소리를 주어서 그 목소리가 구정 운영 방향이라든지 어떤 정책 의사결정에서 반영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임무이자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구청장님이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귀를 막고 계시니까 제가 대신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잘못 뽑아서 영등포구가 바람잘 날 없다. 여의도 아파트에만 오래 살았고 여의도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영등포구 발전을 뒤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냐. 또 물레동 학부모께서는 제2세종문화회관 이전에 대해서 환영이라는 입장을 냈는데 웃으면서 악수를 요청한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이렇게들 말씀하셨어요. 뭐 물론 좋은 평가도 많으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 영등포 주민들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귀담아 잘 듣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목소리 다 잘 새기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또 지난 구정질문 또 이번 구정질문에서 가장 제가 마음속에 좀 호응하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속 깊이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리문화예술관 1+1 궤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기본 계획서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불과 몇 주 전에 네. 서울시장이 그 부지 이전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같이 차근차근히 이제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늦은 만큼 더 네. 빨리 해야 되겠죠. 기본 계획서도 없으면 물론 타당성 조사도 한 적이 당연히 없으시겠죠? 해야죠. 그럼요. 아무것도 준비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불과 몇 주 전에 우리 국민의 품으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시 돌아왔다. 그 말씀드립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정치인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말들은 다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조사조차 안 한 상태에서 구리문화예술관 짓겠다라는 것이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10년 전에 우리 김영주 국회의원님이 공약한 게 거기에 문화시설 짓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네. 맞죠? 맞죠. 그러니까 그게 구립이든 시립이든 아, 문화시설 들어간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는- 국민들이 알고 있고 다만 차이가 네. 있다면 세종문화의 시립시설이냐 구립시설이냐. 제 생각에 시립시설을 지으면 시립 그 문제점 아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법적인 문제. 구립 문화시설 10년 전부터 추진한 거예요. 그게 첫 단추를 법적인 검토를 덜 했기 때문에 이런 그때가 문제가 이 세월이 흘러갔다. 그 그런 자료를 뭐 구체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공연장 건립이었거든요. 거기에 대공연장이 건립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자 보세요. 10년 전에 김영주 국회의원님이 공약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걸 구청에서 쭉 같이 아마 논의를 하든 어쨌든 국민의 뜻을 받아서 했었죠. 검토를 했겠죠. 예. 예. 그러니까 검토는 했고 그 무상사회협약 관련해서 법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계속 재심사를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물론 재심사하면 되죠. 저도 뭐 사전이 당연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구청에도 그럼. 사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없잖아요. 만약 그때 당시에 예. 만약입니다. 물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모든 것들이 다 백지화되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갈까요?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책임은 그 옆에 있는 영등포공원 서울시 물레동 부지보다 8배나 큰 그런 데 검토를 했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8배나 우선 그럼요. 그런 것들을 어디가 간과하고 8배야?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법 최고로 무상사용 동의해줘봐야 5년밖에 안 되는 거기에 최소한 50년 이상 쓸 거 아닙니까? 100년 가까이 쓸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시설을 그렇게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거기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 예로 하나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실제로 성북구청에서 성북구 땅에다가 무상 사용하라 이렇게 서울시에 시립 연극인 지원센터를 그렇게 해서 추진해서 지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5년간 무상 사용 동의를 성북구 땅이니까 해줬겠죠. 그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그 중간에 네. 성북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북 구민들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수영장이다 체육시설이다 추가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시에서 시의회에다가 그 추가하는 예산을 보냈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시의원들이 이 문제가 왜 생겼냐. 서울시 시설을 남의 땅에 지어서 이렇게 추가적인 게 나왔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그 서울시 땅과 성북구의 땅을 서로 교환하는 토지 교환 방식으로 해소하라고 그래서 실제 해소했고 금년도 1월에 토지 교환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5년 그 논란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게 아주 거기는 모르겠어요. 거기는 뭐 국민의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데 네. 저희는 뭐 줄곧 말씀드렸잖아요. 수천억 원의 경제 효과 또 수천 명의 취업 유발 효과 우리 구민회관 무엇보다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보장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물레동의 세종문화회관이든 우리 영등포 예술의 전당이든 문화회관입니다. 그렇죠? 구민들이 문화행사 향유 우리 구립 예술의 전당이면 더 낫겠죠. 실제로. 그 다음에 자 보십시다. 작년 12월입니까? 우리 영등포 구의회에서 양평 이동에 구민 편익시설 지을 때 서울시 땅 520평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한테 우리가 무상으로 좀 쓰자고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 유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구의회에다가 그 부분 토지 교환 방식으로 하는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보내서 우리 영등포 구의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상으로 토지 교환 방식에 유상으로 매입했지 않습니까? 서울시 땅 520평은 돈 주고 유상으로 토지 교환 방식으로 해가 매입하고 물레동 땅 약 4,000평짜리는 그냥 서울시대로 무상으로 주라고. 알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지 교환에 자기 대해서는 재산 같은 걸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부지 교환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적 없으십니까? 자, 부지 교환에 대해서도 구두로 해당 부서에 전달했습니다. 그쪽에 어떻게 서울시 전달하셨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서울시는 교환할 부지가 영등포 관내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그 구민회관 옆에 거기에는 다른 공유시장이지. 용도가 이미 다 정해져서 상당 부분 진도가 나가서 어떤 용도가 그건 저는 알지 못하지만 서울시 얘기가 그렇게 돼 있다고 제가 아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어도 영등포 실제로. 구청장이라면 우리 구에 그걸 아마 어떤 시설이 조만간 아마 들어올지는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우면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의장님이 전에 그 개회사에서 하신 거 보고 해당 부서 통해서 전달해라.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실무부서 차원에서 해보고는 이 교환할 땅이 영등포 관내는 네,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제2세종문화회관 영등포 그리고 서남권 주민들의 염원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위치상 아까 지정학적 의미 아까 동료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영등포에서도 최북단이고 서남권에서도 최북단이에요.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 이제 광화문에 도심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에 네. 저기 있고 한데 여의도 버스 안성센터 아시죠? 알겠습니다. 거기가 부장님 잠시만요. 딱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의도 공원 그리고 지금 예전에 물레도 걸림 예정지 어디가 더 접근성이 뛰어납니까? 훨씬 여의도 공원이 뛰어나죠. 지하철도 알겠습니다. 엄청 많고요. 버스 완성센터는 서부 이 서남권의 교통의 핵심 환승센터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구청장님 다음번에
또 충분한 대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혜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주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친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혜건 영등포 구청장의 행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 사태는 구청이 무능해서 비롯된 행정사고입니다. 38만 영등포 주민들을 위해서 영등포 제2수전문화관을 물레동에 원점으로 돌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